빵! 총알이 발사되듯이 부스트 컨버터, 벅 컨버터.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인덕터 상편에 이어서 오늘 인덕터 하편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인덕터가 전류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내어놓는 것을 비유로 보여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난 이야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기는 한데 워낙에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용한 이 LED는 규격이 12V 짜리입니다. 자동차용 T10 소위 번데기 전구라고 하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LED 전구이기 때문에 12V 스펙인데, 자, 제 아무리 LED가 소비 전력이 작다고는 하지만 전압 스펙이 맞지 않으면 불이 안 켜집니다. 자, 극성을 아무리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한들 고작 1.5V 배터리로는 이 12V짜리 LED를 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인덕터의 특징,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관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류의 흐름이 관성을 가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전압,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전기전자 회로의 소스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건전지나 상용전원이 전압 소스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전압 소스에 대해서는 워낙에 익숙하게 흔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류 소스는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자, 요게 전류의 흐름을 관성을 가지니까 그 찰나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얘는 가진 에너지를 방출할 때 뭐가 되냐 하면 전류 소스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전류 소스이기 때문에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 LED에 전격대로 12V 전압을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mA 정도의 전류가 흘러서 밝게 빛이 난다고 해봐요. 얘는 전류 소스입니다. 부하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20mA를 흘려 보낸다, 밀어버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전류 소스입니다. 부하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정해진 전류량을 밀어 넣는다. 이게 전류 소스거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요거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겁니다. 역방향이에요. 자, LED의 플러스 단자에다가 배터리의 마이너스를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덕터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상상을 해봅시다. 자, 1.5V 건전지인데 여기를 걸면 이렇게 쇼트 서킷이 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흐릅니다. 저항이 없어요. 얘도 직류에서는 거의 저항이 제로라고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론상 무한대의 전류가 흘러야 되지만 이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 저항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진 않습니다. 뭐 한다고 해서 뻥 터지거나 전선이 불이 붙거나 할 정도의 대전류가 흐르진 않지만, 자, 상당히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상당히 많은 전류가 흐르다가 딱 떼면 어떻게 돼요? 자, 근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봐요. 자, 이 코일 모양 잊어버리시고 지금 단자만 보시면 됩니다. 단자가 아래 위 나와 있는데 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서 플러스를 줬으니까 전류는 밑에서 위로 간다. 아래 단자에서 위 단자로 간다. 그렇게 되죠. 자, 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위 단자, 전류가 아래 단자에서 위 단자로 흐르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 단자에서 전류가 나오죠. 자, 얘가 순간적으로 소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스가 되었을 때 전류가 나오는 곳이 뭐다? 플러스다.
그래서 이 플러스 빨간 선을 타고 LED로 흐르던 전류량을 곧이곧대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겁니다. 보세요. 자, 쇼트 했다가 가리네. 다시 쇼트 했다가 하나 둘 셋 뗍니다. 쇼트 했다. 자, 이게 접촉할 때 저항이 있어 가지고 비비적 할 때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번쩍번쩍 계속 보이는데, 자, 붙일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 뗄 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떼는 순간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죠. 이걸 아주 빠르게 하면, 자, 다다다다다다다, 아주 빠르게 전류의 흐름을 줬다가 튕겨내고, 충전 튕기기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작 1.5V 건전지이지만 12V 스펙의 LED에 불이 켜집니다. 이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를 이 코일에, 인덕터에 전달을 했다가, 이 인덕터가 그 에너지를 LED 쪽으로 밀어 넣을 때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류를 유지할 만큼 계속 밀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항치가 커질수록 전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작은 거는 제가 용량 이야기를 안 했죠. 우리 상편에서 인덕터의 용량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인덕터는 그 용량을 헨리라는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전에 커패시터의 용량 단위가 페럿, 너무 크니까 마이크로 페럿, 나노 페럿, 피코 페럿 이런 작은 단위를 쓰는데, 이런 인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가 있고 헨리인데 이런 작은 것들 마이크로 헨리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 인덕턴스가 아주 큰 코일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용량이 크다는 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될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전류 소스라고요. 부하가 뭐가 됐든 저항치가 얼마가 됐든 무조건 전류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사람 손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런 배터리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손에 많은 전류를 흘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심각한 감전 피해를 입지 않는데, 얘가 저장한 에너지는 전류 소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를 막 밀어 넣습니다. 사람한테도. 저항이 커지면 전압을 높여서라도 밀어 넣습니다. 1.5V인데 전압이 뻥튀기 돼서 LED 켜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코일 잘못 만지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전자석 가지고 놀다가 고작이 건전지 때문에 크게 감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컨버터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런 막 엉성하게 대충 만든 회로 가지고 제대로 된 부스트 컨버터, 벅 컨버터 이런 거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음전압이 나오는 거, 아까 사실 LED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실험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소 손쉬운 게 이겁니다. 음전압 나오는 컨버터. 아까 인덕터가 흐르던 전류를 방향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전원과 병렬로 연결했다가 떼는 순간에 언뜻 보기에 극성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자, 잘 봐요. 제가 지금 기준 전위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빨간 선이 기준전입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이 테스터기로 잴 때 검정색 프로브를 꽂았다는 뜻입니다. 자, 테스터기로 검정색 프로브를 꽂고 반대쪽 단자에 빨간색 프로브를 꽂겠습니다. 그리고 요 발생한 전압을 도망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관찰할 수 있게 요 커패시터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다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인덕터에다가 지금 기준이 어디라고요? 프로브, 검정색 프로브가 빨간 선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 소스도 기준 검정색 선을
여기 빨간색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리고 반대쪽 인덕터 단자에 아까처럼 펄스 전원을 넣어줍니다. 따다다다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역류를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갖고 왔어요. 전원이 이 인덕터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전원이 콘덴서까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류의 방향을 차단하게 여기 띠 있는 쪽을 해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막아놓고 여기 펄스를 이렇게 주면 짜자자자자자. 자, 제가 인덕터를 이거 뭐 충전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니까 충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인덕터를 순간적으로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전압이 계속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을 논하면 커지고 있죠.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인덕터를 이용하면 역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역기전력이죠. 이 인덕터가 생성하는 역기전력을 가지고 음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작동하는 음전압 컨버터의 사례는 실험적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스트 컨버터랑 벅 컨버터는 회로도를 놓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부스트 컨버터는 그 이름에서 짐작이 되는 것처럼 입력 전압, 소스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만들어내는 컨버터입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덕터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닫게 되면, 자, 보시면 이 입력 소스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여기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그대로 폐루프를 형성해서, 자, 쇼트 서킷이죠. 저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굉장한 크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나겠죠. 오래는 안 되지만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 이 스위치를 닫아서 굉장한 크기의 전류를 일시적으로 이 인덕터가 머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머금었던 전류를, 자, 이제 스위치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위치를 열게 되면 제가 지난 상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호스 안에 빙글빙글 돌면서 갇혀있던 구슬이 호스를 열어줌과 동시에 총알처럼 빵 튕겨나가는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열었으니까 이쪽 루프는 끊겼죠. 이쪽으로 못 흘러나가고 빵! 총알이 발사되듯이 이쪽으로 흘러나가겠죠. 그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를 흘려내보내는 소스이니까 얘 양단에는 전이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전이차랑 소스 전압원의 전이차가 관계가 직렬이네요. 직렬로 쌓여서 더 높은 전압이 부하 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부하 쪽에는 콘덴서가 있어서 전압의 급격한 변동을 막음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을 일시적으로 또 머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서 뭔가 껄쩍지근하다, 이상하다라는 거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눈썰미가 대단하신 거죠. 자, 아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쪽에 대전류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이 인덕터에 머금게 하는, 자, 그런 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부작용이 있죠. 자, 이쪽 루프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쪽에 콘덴서가 머금고 있던 전압이 있는데 여기를 쇼트를 시켰으니, 자,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쪽 루프에도 전류가 흐르는데, 자, 쇼트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 콘덴서 양단이 쇼트됨으로 인해서 부하 쪽에도 전이차가 0V로 떨어져 버립니다. 제 아무리 콘덴서가 이거를 붙들어 준들, 콘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방전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고. 인덕터처럼 전류의 흐름을 급격하게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전압이 0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자, 여기에 역류 방지를 위해서 다이오드를 하나 삽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위치를 닫아서, 자,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 개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실험으로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회로도를 놓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이거 스위칭해서 물론 아주 개념만 보여드리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용적으로는 사람이 손으로 스위칭 해가지고는 그런 거 못합니다. 자, 아주 찰나의 순간 이 대전류를 인덕터에 머금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놓음과 동시에 그 대전류는 빵 하고 발사가 된다고 했죠.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발사된 전류는 방향이 지금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부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자, 이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폐루프는 이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콘덴서 쪽에서 스위치 쪽으로는 전류가 역류를 할 수가 없죠. 여기 다이오드가 판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위칭 작용, 빠른 스위칭 작용을 통해서 자, 머금었다가 뿅, 머금었다가 뿅, 머금었다가 뿅.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펌프질하는 거랑 비슷하죠. 계속 이 전류를 펌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가 두 개가 됐습니다. 원래 전압 1의 이 소스가 가지는 펌핑력과 이 인덕터가 가지는 펌핑력이 합해져 가지고 원래 전원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부하단에 걸리고 콘덴서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부스트 컨버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벅 컨버터는 이제 반대죠. 전원 전압보다는 낮은 전압으로 변환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전원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회로는 굳이 벅 컨버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벅 컨버터의 회로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인덕터가 있죠. 이 인덕터 대신에 뭐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을 넣어서 전류 제한을 걸 수도 있고, 전류 제한이 걸렸으니까 부하랑 지금 화면에 아웃풋이라고 해놓은 부하 연결하는 자리에 이제 저항이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부하는 저항이 있죠.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부하에 있는 저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터 자리에 넣은 저항이랑 직렬이 되니까 그 두 저항 사이에 전압 분배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소스 전압, 일정한 크기의 소스 전압을 여기 제1 저항이랑 제2 저항이 나누어 가지니까 제2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은 소스 전압값보다 클 수가 없죠. 이 저항이 0옴이라면 소스 전압이랑 같은 전압이 될 것이고, 이 저항이 어떤 값이 있다면 자, 공급 전압보다는 낮은 전압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낮은 전압을 공급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이 저항에는 출열이 발생하죠. 열이 난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거죠. 에너지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즉 이 부하가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무거운 부하라면 덩달아서 이 저항에서 원치 않게 소비되어 버리는 전력 손실이 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I 제곱과 R 저항치의 곱이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 대신에 인덕터를 넣게 되면 인덕터는 전력 손실이 자, 지금 이상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면 없습니다. 이상적인 인덕터는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전류의 급격한 흐름을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급격하게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제한되면 그 제한된 전류의 흐름이 열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라는 형태로 일시적으로 머금어집니다. 전류 제한 저항 방식보다 이 인덕터를 이용해서 벅 컨버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소스의 에너지를 거의 부하에게 모두 전달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컨버터가 되기 때문에 벅 컨버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동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이 전류의 흐름을 이번에도 인덕터가 머금습니다. 머금는데, 자, 여기도 이 부하에 어떤 일정한 저항치를 갖는 부하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스위치를 이렇게 열 건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덕터가 머금은 전류는 관성을 가진다고 했죠. 스위치를 연다고 해서 이 흐르던 전류가 일순간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 관성 소자 때문에. 그래서 이 전류는 무조건 흐르던 방향으로 흐르던 만큼을 일시적이나마 계속 더 흐르려고 할 텐데 이 스위치가 끊어졌네요. 이 전류 어떻게 흘러야 되죠? 이 간극을 건너뛰어서라도 흘러야 됩니다. 스파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간극에는 공기라는 부도체, 유전체가 걸려 있으니 전압은 또 공식 옴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뭡니까? V는 IR이죠. 일정한 전류, I라는 크기의 전류가 있는데 R이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저항이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그럼 I 곱하기 R인 V. 이 스위치 양단을 건너뛰는 스파크의 전압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스위치를 건너뛰어서라도 전류가 흐를 것이라는 문제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나마 다행인 게, 자, 아까 부스트 컨버터일 때는 쇼트 서킷 안에 인덕터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론상 무한대의 전류를 일순간 머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 이 벅 컨버터 회로에서는 보시면 소스 전압원이랑 인덕터랑 부하가 모두 직렬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스트 컨버터에서 소스 전압원이랑 인덕터가 병렬이었던 거랑은 다르게 무한대 전류가 아니죠. 적당한 전류, 이미 처음부터 제한된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마무시한 사고를 일으킬 만큼 큰 전류는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이오드를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닫으면 전압원에서 나온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인덕터를 거쳐 부하를 거쳐 돌아옵니다. 스위치를 열게 되면, 자, 이번에는 무리하게 이 전류가 스위치의 간극을 통해서 스파크를 튀기며 흐를 필요가 없어지죠. 이 다이오드 덕분에 여기서 폐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이 루프 안에서 안전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덕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될 때쯤 다시 스위치를 닫아서 인덕터에 에너지를 새로이 머금게 해주고, 충분히 에너지가 머금어져서 이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압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쯤 또 이 스위치를 열어서 회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는 그때까지 머금은 만큼의 에너지만 방출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스위칭하는 간격과 스위치를 닫아 놓는 시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이 소스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부하한테 넘겨줄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PWM 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PWM 회로에다가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라는 필터가 추가되어 있는 모양새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PWM 신호를 부하에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자, PWM 워낙 급격하게 전압의 파형이 변하기 때문에 순수 저항성 부하에다가 PWM 전압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전류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겠죠. 그런데 자, 부하 중에서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내내 설명했던 인덕터로 구성이 된 부하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 PWM 신호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부하가 뭐냐면 바로 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코일은 인덕터죠. 그래서 이 인덕터로 구성이 된 부하, 유도성 부하에다가 PWM을 넣어주면 전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스무스하게 평활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아주 부드러운 작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유도성 부하가 아니라 저항성 부하를 PWM 파형을 가지고 매끄럽게 제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LED의 밝기 제어를 위해서 PWM을 많이 하게 되는데 PWM 파형을 LED에 곧대로 집어넣으면 아주 심각한 플리커를 느끼게 되는데, 자, 필터를 하죠. 이렇게 콘덴서를 넣어서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고 인덕터를 넣어서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았다. 두 가지 필터를 거쳤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 하면 소스 전원을 부하에 곧대로 넣었을 때는 기대 이상의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부하도 소손이 되고 에너지도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부하에 알맞은 적당히 제한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벅 컨버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 모습이 PWM 가지고 부하에 제한된 전압을 공급하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자, 그래도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부스터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1.5V 건전지 하나를 가지고 5V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 스위치를 넣으면 여기 작동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 작동 램프가 뭐죠? 지금 하얀색 LED입니다. 하얀색 LED는 기본적으로 블루 LED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루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이 밴드갭이 최소 2.7, 2.8V 최소 그 정도의 전압이 되어야 이 LED에 불이 켜질 수가 있는데 1.5V 건전지로는 블루 LED, 화이트 LED를 못 켭니다. 빨간색 LED조차 못 켭니다. 빨간색 LED도 밴드갭이 2V 가량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켜집니다. 전압이 부스트가 되었다는 거죠. 건전지를 빼어내고 안에 회로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인덕터입니다. 지금 코일 부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숫자가 써 있죠. 470 저항 읽을 때랑 비슷합니다. 앞에 두 자리는 유효 숫자, 세 번째 숫자는 승수입니다. 그러니까 47에 승은 빵이니까 버리면 47이죠. 47 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덕터에 일시적으로 머금게 했다가 총알을 발사하듯이 전류를 발사시켜 줌으로 인해서 전압을 뻥튀기 해주는 부스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손으로 스위칭하는 거 거의 실무적인 용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는데, 자, 이래 실제 작동하는 회로에서는 이런 전류의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나 모스펫 등을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아주 빠르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예전에 이런 18650, 즉 3.7V 배터리로 12V 사양의 LED를 켜기 위해서도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했던 바가 있죠. 자, 여기에도 보시면 인덕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거, 자, 보조 배터리. 휴대용 기기의 긴급 수혈을 위해서 보조 배터리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보조 배터리도 자, 기본 내장된 셀 전압은 3.7V 배터리이지만 출력은 USB 형태로 5V 전압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트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인덕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회로도를 놓고 설명할 때, 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될 때 전류 소스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항이 아무리 높아도 그만큼 전류를 흘려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 전류가 흐를 때 양단에 걸리는 전위차는 높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인덕터를 쇼트를 시켜서 전류를 흘리다가 갑자기 전류의 흐름을 끊게 되면 자, 이렇게 스파크 발생하는 거 보이죠? 자, 스파크가 막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자, 뭐 치명적인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인덕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발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인덕터 이런 작은 거 말고 엄청 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형광등 안전기가 다 전자식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 보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형광등 안전기가 거대한 인덕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식 안전기라고 불렀죠.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 40W짜리 형광등으로 이제 천장 조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자, 버려진 인덕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안전기죠. 버려진 안전기를 하나 주워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갖고 놀았어요. 갖고 놀 때 이 안전기에다가 12V 전원 어댑터를 연결했다가 떼봅니다. 그러면 와, 무시무시한 광경을 봅니다. 연결했다가 떼는 그 순간에 안전기에 단자에 12V 전원을 걸었다가 탁 떼는 그 순간에 이렇게 떼면은 이 사이에 거리가 거의 한 0.5 내지 1cm 가량 될 동안에 아주 두꺼운 전기 스파크, 이거 거의 플라즈마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 퍽 하면서 플라즈마 덩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와, 무시무시합니다. 잘못해서 손을 대었다가는 끔찍한 전기 충격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장난을 하고 놀았던 적도 있습니다. 야, 그때는 부스트 컨버터라는 거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비록 이제 역방향 기전력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회로도랑 일치하는 부스트 컨버터는 아니지만 12V 어댑터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어마무시한 크기의 전압을 얻어서 플라즈마를 만들었던 자, 그런 부스트 컨버터를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화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인덕터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더 미룰 수가 없게 되어버린 다이오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요.